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 편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경제 기사나 경제 방송, 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그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뭘 확인하면서 가자 쪽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뭐 방산, 그죠? 조선, 그것도 뭐 조선도 아직 신고점 52주 고점 낸 거 없어. 유일하게 낸 게 뭡니까? 방산이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현대로템, 그런 쪽이고 대부분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조선과 전력기기, 화장품 일부, 화장품 중에 죽사발랄 애들 무지 많잖아.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엄청나게 빠졌고 7월부터 제가 왜 이 경제기사나 경제방송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지. 자, CSND에 대해서 증권사 공교롭게 한 5군데에서 11월 8일 아침에 리포트가 다 나왔어. 그래서 제가 리포트가 나오는 날 오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쪽이야. 리포트 빨로 오르는 건. 11월 8일 날, 그죠? 11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뭐 그냥 양호하게 나왔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아주 잘 나왔고 3분기 매출액이 8,055억, 영업이익이 1,096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영업이익은 164%. 양호하게 나왔죠? 아주 잘 나온 거야. 풍력 중에선. 왜냐면 FM가이드의 컨센서스로는 9월달 예상이 7,400억 정도 매출, 영업이익이 757억 정도의 매출이 영업이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757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매출도 더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신한증권에서는 91,000원, 목표가는 조금 하향했지만 91,000원, 유진투자증권 90,000원, 11월 8일 날 아침 나온 리포트예요. 다 서프라이즈하다고. 그리고 DS증권에서는 97,000원, 미래에셋에서는 78,000원. 이것도 들쭉날쭉이죠. 그죠? 똑같은 실적을 보고도. 그죠? 미래에셋은 78,000원이고, 이쪽은 97,000원이고. 그죠? 하나증권은 80,000원이고. 그런데 실제 그 리포트가 나온 금요일 날에는 뭡니까? 박살이 나서 46,750원. 자, 5개 증권사가 79,000원에서 97,000원까지 목표가를 쓴 주가를 11월 8일 날 아침에 리포트를 다 냈는데 현재 주가는 46,750원으로 뭐 11% 떨어졌어. 금요일 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실적도 잘 나왔어. 예상보다도.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만 봐도, 그죠? 올해 전체 2024년만 보더라도 3조, 작년에 2배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운. 그죠? 왜냐면 1사분기에 적자였고 2사분기 1290억 영업이익, 그리고 요번에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니까 3000억 정도의 벌써 영업이익이잖아. 1사분기에 95억 영업 적자였으니까 3000억 정도의 시가총액, 영업이익인데 박살이 났잖아. 그죠? 이 차트를 한번 봅니다. 시가총액이 비싸냐? 비싸지 않아. 2조면. 그죠? 떨어져서 2조이긴 해도 3천억의 영업이익인데 2조니. 그런데 여기서 반영된 건 뭐예요? 트럼프에 대한 부담감이잖아. 그죠? 요 날이 사실 실적이 2, 4분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3, 4분기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하락은 이거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또 이 저점 여기를 또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죠? 이런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주식은. 왜?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시가총액도 비싸지 않고. 그런데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친환경주, 풍력도 보조금을 받잖아. 그죠? 200 몇억 받은 것 같은데. PR도 낮아. 높지도 않고. 여기서 매도하면 실적으로 보면 뭡니까? 너무 싼 데서 매도하는 꼴이 되고. 분위기, 트럼프가 돼서 친환경주의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 이것을 반영하는 거라면 그게 어딘지는 어디가 끝일지 모르겠고. 여기서 우려됐던 거는 뭐냐면 2, 4분기, 3, 4분기 실적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행된 거예요. 이게 투자 심리야.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이렇게 기관이 5군데에서, 제가 거기다 안 올린 것까지 거의 6군데가 동시에 나왔어.
11월 8일 날. 그러면 그죠?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 전날 실적도 잘 나왔는데 요날 그죠? 이날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팔려는 개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응? 한 군데도 아니고 5군데가 아니 총 6군데 정도 되지. 6군데의 증권사들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판 놈들은 다 누굽니까? 응? 판 놈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죠? 외국인은 팔았다 쳐. 기관님들은 저 기관 리포트인데 어떻게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때렸냐고. 도둑놈들이죠. 실적 좋다고 그러고 앞으로 안 좋을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면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죠? 여기서 수급이 안 좋으니까 실적은 괜찮고 좋은데 수급이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버티자. 그런데 더 빠지면 이거 완전히 끌려가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런 풍력이나 이런 거는 겨울철에는 비수기잖아. 그죠? 그런 부담도 안고 있고. 그거야. 근데 수급으로 보면, 차트로 보면 사실은 그래서 차트가 깨지 말아야 될 때는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얘가 그죠? 주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 5개월 월봉을 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월봉에서 깨지면 다시 되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뭐예요 지금? 자동차가 그래. 월봉이 깨졌잖아요. 응? 기아가 먼저 깨졌고. 뭐 내일은 반등 좀 들어올 만한 위치이긴 해. 4개월 연속 하락했으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원익 IPS. 왜 이번 또 원익 IPS까지 제가 금요일 장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유진투자증권 때문에. 이거는 아까 그 리포트는 그래도 납득이나 가.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죠? 원익 IPS는 목표주가 48,000원을 얘기했어요. 48,000원이 나온 근거부터가 의심스러워. 왜냐면 작년에 적자입니다. 180억 적자였어. 매출액이 6,900억에. 그 전년에 2022년에 매출이 1조였어. 2022년에 1조, 2023년에 6,900억, 약 7천억, 30%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970억에서 181억으로 마이너스 181억으로 내려오고 올해 1, 4분기 적자고 2, 4분기 적자야. 3, 4분기 144억 흑자난 거야. 그런데 목표 주가를 48,000원으로 유지하면서 매수 리포트를 냈다는 건 이거는 팔아먹기 위해서 냈다라고 봐 저는. 올해 영업이익이 그죠? 잘해야 150억에서 200억인데 지금 25,000원이 시가총액이 2조인데 48,000원이면 뭐예요? 거의 3조 5천억에서 4조 사이잖아. 어떻게 반도체 소부장 이 기업이 무슨 걸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거냐고. 그죠? 이건 팔아먹기 위해서 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믿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리포트를 낸 이유는 이걸 거야. 원익 IPS가 많이 떨어졌잖아. 그죠? 많이 내려왔잖아. 여기 단기적으로 4월 8일 날 44,000원에서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저 반도체 트럼프가 된 요게도 이틀 양호하게 받쳐주니까 그죠? 요렇게 반등 가능성. 저는 주식을 하면서 추세 깨져서 옆으로 횡보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면 그죠?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면 역배열돼서 내려온 종목은 절대 매수란 말을 안 해. 그죠? 우리도 예전에 CS인도 한번 매매했었던 적 있잖아. 그죠? 옛날에 한참 전에 이날이지. 어디야? 엿될 거야. 이날 전략 매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2번인가 먹다가 한 번 먹고 다시 들어가서 먹고 한 번 여기서 다시 들어갔는데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잖아. 이랬을 거야. 제가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간 매매한 적이 있어요. 왜? 여기서 깨지면 안 좋다. 여기서 깨지면 왜 이 고점 라인 이때는 여러분들 믿지 않았을 거야. 여기서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있고 안 계셨던 분이 계신데 여기서는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바로 못 가면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은 거야. 클래시스하고. 여기서 그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나왔을 때 그죠? 이날 왜 반만 팔았느냐? 그 다음날 돌려붙이면 되거든. 그 돌려붙인 전형적으로 좋은 게 얘야. 이런 식으로 속임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음봉을 때렸다가 그죠? 이 음봉이 나와도 이 회사 알테오젠의 모멘텀과 흐름 요거로 봤을 때 이 추세를 안 깼고 이 추세가 안 깨졌고 거래량이 적어. 그죠? 이익 실현할 만큼의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봐야 돼. 죽였다가 바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여기서 요렇게 하루 이틀 더 있다가 돌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돌아 나왔잖아. 그죠? 똑같은 음봉 종가가 음봉이어도 얘도 그날 많이 떨어졌어요. 이날이 5.3% 종가가 마이너스 5.3% 떨어지는 날이야. 근데 바로 돌려세우고 돌아 나오잖아. 이런 속임수도 있단 말이야. 이때도 그랬고. 그죠? 이때도 11% 장중에 15%까지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지. 그죠? 그런데 여기는 추세 하단이면서도 요 박스권의 하단 라인,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었으니까 거래도 상대적으로 이만큼이 이 올려붙였을 때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하루 더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이날 사실 저는 다 매도하고 싶었어요. 첫날. 왜?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으니까. 얘는 못 지킬 거라고 봤으니까. 그래도 하루를 더 본 거야. 57,500원에 이날 때렸잖아. 50%. 그죠? 그런데 얘의 추세 라인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 요거와 요 라인 이게 세 개로 보는데 그죠? 이것까지 보면 못 견뎌. 끌려가게 돼. 여기까지 내려가면 팔잔말도 못 하게 돼. 왜? 실적은 괜찮으니까. 근데 하나의 단점은 뭐였었냐면 클래시 들어갈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 우리 매매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거 있죠. 얘는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이날 다 때리려다가 그래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왜? 외인 비중이 엄청 높으니까 사모펀드 비중도 높고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지하다가 반등하고 한테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반등이 못하잖아. 하락하고 그죠? 하락에서 올려면 사실은 여기서 바로 돌아와서 쉬었다가 가야지. 그게 정석이야. 이렇게 내려오면 뭔가 이건 힘이 무지 딸린다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그때는 사도 되지. 실적 자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뭐예요? 이 정도가 얼마야? 45,000원 이하 정도로 내려오면 이건 뭡니까? 고평가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워닝 IPS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왔냐면 하나는 아까 CS 윈드는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이 됐다. 하나는 반도체 소부장인데 실적도 시가총액도 결코 싸지 않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네. 1조 9천억이 아니고 1조 2천억. 그지? 싸지 않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이게 이제 월봉으로 봐야 더 실감나.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쫙 올라올 때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도 제대로 못 올라갔고 근데 하나 시스템도 못 올라갔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곧 다가올 UAM. 여태 3년 동안, 3, 4년 동안 돈만 죽으라고 처발랐고 하나 시스템에. 여기 다 뭡니까? 성장산업에 대해서 계속 돈만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올해 이익이 이제 제대로 좀 나는 첫 해. 내년부터가 많이 날 거라고 보거든, 저는. 그래서 내년에 시세를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종목이어서 연말 가서 공략을 할까 생각했는데 얘가 트럼프가 딱 되니까 그죠? 그게 수요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이야. 이게 수요일이지. 그래서 요거는 갈 거다 얘는. 정고점 갭 돌파해서 음봉이 나면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픽 가잖아. 그죠? 정고점 딱 시작해서 아래 꼬리 달고. 그죠? 이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점을 알린다라고 본 거거든. 이게 왜? 역사적 고점 라인이에요. 역사적 고점 라인. 이거 지금 길게 봐봐요. 이런 주식은 더 가. 그죠? 여기가 이거잖아. 여기 이 라인에서 이제
뭡니까? 이걸 돌파서서 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7월 30일 날 23,400원이었는데 23,200원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고 자리를 잡았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시 조정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라인이거든. 여튼 그래. 그리고 조선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에어로나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쪽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더 나은 쪽이다. 하나오션 얘도 비슷해. 그런데 하나오션은 이렇게 보시면 돼. 실제로 요게 준비되어 있었던 자리야. 그제? 근데 실적 발표하면서 요날 실적 발표하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일회성 비용을 떤 거라고. 그러면 얘도 이게 박스인데 이 박스 상단으로 한번 들어올 거란 말이야. 타이밍상. 그런데 반등이 들어오는 걸 사러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항상 주식은. 추세를 돌아나가는 게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그제? 이거는 그 분위기에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게 눌림을 주는 흐름. 그러니까 효성증권업을 자꾸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서 확 갈 때는 더 갈 것 같아도 그죠? 딱 이렇게 해서 막 가면 더 갈 것 같아도 다시 되돌아온다. 그게 어느 자리냐? 요 자리. 이건 안 죽는다 쉽게. 그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조금 더 하다가 가격이 46만에 부딪히더라도 거기서 다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가 LG엔솔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려오더라도 이게 박스다. 그죠? 미리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는 LG엔솔이 가장 먼저 서방 지역에 흡수할 거다. 중국을 대체해서. 이게 박스야. 그죠? 그러면서 얘가 얘네들이 올라오는 이게 한번 돌기에는 무진장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다 돈 것 같지만 주 월봉이 돌아야 되잖아. 여기가 이게 막히는 자리. 그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죠? 월봉으로 보면 20개월을 깨니까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20개월이 깨면 그 다음 올라갈 때마다 20개월이 계속 저항인 거야. 주식은 20개월을 깨는 순간 이 주식은 반등시 매도야. 그게 기본이어야 돼. 그리고 오랜 기간 내려와서 다시 흐름을 가졌을 때 20개월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와서 20개월을 지지를 확실히 하고 이런 현상이 전개가 되면 나머지 밑에 있었던 중장기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막 수렴해서 뭡니까? 모아진다고. 그러면서 정배열이 생기는 거예요. 월봉이. 저 여기 관련된 뭐 이렇게 그나마 주말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내용들이니까 그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셔. 제목만이라도 아셨죠? 이게 다음 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 나오고 그죠? 근데 이런 경제 지표는 트럼프와 관련한 피해와 수혜에 관련한 이런 이야기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범위가 확 그거 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미국 CPI 2.6% 정도. 그죠? 거기에 14일 날 미국의 PPI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하고 유로존 산업생산 해서 이제 그리고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유로존 산업생산 발표되고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 발표되고 이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15일 날 중국 주택가격하고 소매 판매. 그죠? 미국의 산업생산하고 소매 판매. 요 소매 판매 쪽이 오히려 11월 15일 쪽에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뭡니까? 목요일인가 11월 15일 날 수능이 있지, 그죠? 수능이라서 10시에 시작을 하지. 10시에서 4시까지. 그거 연대에 두고. 자, 이제 그 밸류에이션과 이익 모멘텀.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너무 싼 데 있는 건 분명한데 이익 하향 조정 때문에 지금 싸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는 그 흐름이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게 되면 다 지금 하향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내려오고 있어. 그죠? 우리 국내 기업 이익, 영업이익치가 전부 다 내려오고 있다고, 지금. 그나마 이익 모멘터 상위 업종이 유틸리티 증권 조선인데 유틸리티 증권 볼 거 없고 그제 조선 쪽이고 자동차도 양호하지만 자동차도 지금 지난주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초에는 소폭 반등할 거야. 이제 거기다 파업도 현대 트랜시스인가 뭔가 파업도 종료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자동차는 아니야 아직. 그죠? 하위 업종은 IT, 가전, 화학, 에너지,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다 지금 모멘텀이 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보고, 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께 장중에 설명드렸었던, 그죠? 그 키움증권 리포트 관련해서 설명드렸었던 내용. 요것도 다 설명드렸었으니까 그 중에 요런 직권 기간 내 산업별 수익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뭐가 올랐으니까 그쪽이 가장 좋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설명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막 조바심 느끼면 안 돼요. 오히려 미국 시장 조정 타이밍 때 우리 시장이 더 나을 수 있고 미국 시장이 올랐을 때 비실한 부분 그 부분을 염두에 보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셨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